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청주 오송입니다. 오늘이 3월 10일입니다. 오늘 좀 기온 좀 많이 올라갔죠. 내일 모레 또 한 사나울 기온이 올랐다가 한 15도, 16도, 17도도 올랐다가 주말에는 최고 기온 한 7도, 그리고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농가분들, 특히 대농 하시는 분들, 전문 마늘 농가분들, 그리고 텃밭을 하시는 분들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이렇게 오늘 부직포 앞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에 보면은 두 가지의 사진, 하나는 사진이 있고요, 하나는 짧은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게 되면 부직포, 지금 이게 그대로 아까 그 영상입니다. 부직포에다가 분무기로 약을 주고 있었죠.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그러니까 뭐냐면요, 부직포를 걷었을 때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늘 포장에 이만큼의 포장에 균, 그러니까 무름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흑색 썩은 균형병이 와 있다, 그랬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걷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 추비에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걷고 나서 토양살충제 뿌리고 요소비를 조금 주고, 또 그 다음에 MKB를 주고 연면 시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경험자입니다. 무슨 경험자이냐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밭 있죠? 여기에 2023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기온이 이상했지 않습니까? 막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게 12월 달 사진.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면, 근데 2012년 12월 8일에서 10일 사이일 겁니다. 그때 여기에 포장을 열고 살균제를 뿌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고온에 딱 좋은 온도입니다. 고온에 무슨 병이 왔었냐면요, 흑색 썩은 균핵병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3회 살균제 처리를 하고요, 24년 2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다시 부직포를 까고 추비를 하고 연면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살균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부직포를 덮고, 부직포 이겁니다. 부직포를 덮고 부직포 위에다가, 그리고 밭 전부 다 살균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난해 6월 마늘을 싹했습니다. 자, 여기 왔습니다. 이제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이 걸렸던 이 부직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 얘기입니다, 이 부직포를 배추밭에, 그러니까 12월 1월 달에 알배기 배추 먹으려고 덮었는데 무름병 대빵을 와버렸어요. 근데 땅은, 토양은 아직 뽀실뽀실 말라 있었어요. 왜냐면 물을 한 번도 준 게 아니거든요. 11월 달에 11월 20일 넘어서 부직 딱 덮어버린 겁니다. 근데 완전히 그냥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무름병이 왔어요. 원래 제가 농사를 지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근데 원래 이 밭이요, 그런 밭입니다. 보시면 갈대죠, 전부 다. 작은 텃밭입니다. 근데 전에 농사를 짓던 분이 여기에 마늘만 농사를 졌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무름병하고 그 흑색 썩은 균핵병이 와서 마늘 농사를 더는 안 되고 포기해버리고요, 고구마를 이태 동안 짓다가 잡초 제거도 안 되고 물러난 땅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직포를 덮은 것을 재사용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 포대기, 그러니까 이렇게 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덮었는데 이 밭에 전부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잘라가지고요, 여기 이 부직포를 잘라서 그 배추밭에 덮었는데 그런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분이라 하면은 부직포를 걷는 날, 물론 다 일기예보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부직포를 걷기 전에 소독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기두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운데로 몰아서 양쪽에 몰고 이걸로 쥐둘러 놓고요. 한 번 더 때리면요. 때리고 나서 똘똘똘 마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못하고 일꾼들한테 맡겼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밭에 들어가 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똘똘똘 말아서 요 앞에 그 두두 그 포장해 놓은 거 그 앞에다가 전부 다 말아서 돌멩이 하나씩 눌러 놓으면 돼요. 아니면 흙 한 사 푹 떠가지고 눌러 놓으면 절대 안 날아갑니다. 이것을 내가 내일이고 모레 가서 확인한 다음에 회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이 걸린 것은 아까 저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소독을 하고 오늘 줬으니까 내일 거둘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반 접어 놨을 때 요거 좀 큰 부직포지 않습니까? 반 접을 거 아닙니까? 확 잡아 끌면 돼요. 그까지가 이거 뭐죠? 30m, 40m 이거 잡아 끈다고요? 절대로 다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쩍 전져 놓은 상태에서 똘똘똘 말아서 갖다 놓으면요. 다 내년 그러니까 올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부직포를 더 사용했을 때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거기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부직포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 하시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오늘 보셨다고 하면요. 다음에 한 서너 가지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십시오. 9일인가 10일 전에 이 부직포로 덮었던 것을 벗겼지 않습니까? 벗기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날씨가 기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덮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덮고 왔습니다. 권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벗겨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비닐이 덮여 있는 건 어떻게 됐느냐? 5일인가 6일 전에 올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덮고 지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것을 그렇게 5일 동안 6일 동안 덮었던 것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직포보다는 비닐 보온이 훨씬 좋다. 그 대신 조금만 결로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금방 별것도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그러면은 효과가 좋다는 거, 그에 대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마늘은 지난해 8월 20일경에 아마 심었을 겁니다.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년도에는 9월 17일 날 심었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다 심었는데요. 지난해 빠르게 심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 빠르게 심어서 남들보다 일찍 먼저 수확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농가의 소득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늘을 심을 때쯤이면은 명절입니다. 그리고 수확철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그러면 질척한데 노타리도 못 차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호미를 꾹꾹 찍어 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 심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분들 그냥 우기에 불과한데요. 뭐 마늘이 그럼 삶아버리냐냐? 안 삶아집니다. 나중에 제가 열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뭐 안 난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 심어서 일주일이고 열흘 조기 수확이 가능한지,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에 대한 것을 분산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럼 명절 때 한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자식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든지. 그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덮여 있는 마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화를 심으면은, 벽지마늘 주화를 심으면 도야 마늘을, 도토리 마늘 걸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늘은 뭐냐면요, 도토리만한 크기의 그 마늘이 그러니까 주화를 심어서 도토리 마늘만한 마늘이 인편이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나온 것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어떤 거는 1개를 심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건 2개를 심은 것도 있습니다. 목적은 첫 번째요. 그러니까 마늘을, 간마늘 중량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소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크게만 나오면 키로수가 많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즉은 사방 1m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파종하는 그
마늘 있지 않습니까? 그 멀칭해서 1m에서 심기는 양하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통으로 심었지 않습니까? 두 돌, 어떤 건 2개짜리 있고 4개짜리, 보통 2개, 4개, 4개 정도 선입니다. 6개짜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씨종자 있습니까? 마늘 씨종자, 주화를 5배, 6배, 최소 4배에서 4배, 5배를 수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난해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다가 살짝 비춰주기만 하고 차단시켜 버렸어요. 왜냐면 또 괜히 또 해보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들 또 올릴까봐 그냥 공감만 했다가 바로 조금 있다가 잠궈 버렸어요. 요게 그렇게 심은 마늘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 3개짜리죠. 여기 보면 이건 7개짜리인데 그러면 여기는 2개가 생긴 겁니다. 여기는 4개가 있죠. 이거는 참고로 11월 달에 심은 겁니다. 맨 마지막 11월 한참 지나서 이게 이거 보시면 4개지 않습니까? 이것도 키우면요, 그러니까 주화를 잘 기르면 4자가 5자가 나옵니다. 인펜이 그 통마늘이 제가 지난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같은 면적에서 4배, 5배, 6배의, 여기도 보면 자 보십시오. 4개짜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4개짜리, 여기는 보면 5개짜리네요. 여기도 보시면 5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화를 심어서 도야 마늘이 안 나오고 인펜이 형성된 것을 심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지난해 이제 수확하면서 올렸더니 까기 싫어서 아닙니다. 잘 지면은 4자 5자 나옵니다. 작은 것은 이렇게 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잎을 길러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옹골집니다. 큰 마늘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길러서, 제가 지난번에 11월 때 나눔했지 않습니까? 길러서 판매하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보면 5개, 여기도 보면 4개, 보통 4개짜리죠. 만약에 더 여러 쪽이 있다고 하면요, 여기는 보시면 이거 한 3개 정도, 숟가락 정도 돼요.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이거는 인페인 줄 알았더니 메토리네요. 여기는 보니까 4개짜리네.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제가 살짝 올렸던 건데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면적에 최소 4배, 5배, 같은 넓이에서 4배, 5배의 시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앞으로 이제 저 비닐 여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